국제에너지기구가 2026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약 2,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가 부담이 오래 지속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그 몇 년간 캐즘을 겪으면서 인기가 사그라든 듯 했던 전기차가 최근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며 소위 독삼사에 모두 배터리를 공급하는 프리미엄 공사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인데요. BMW에는 2009년부터 배터리 독점 공급을 해왔고 최근 벤츠와 계약을 했으니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는 삼성 SDI 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미 현대, 기아, GM, 볼보 트럭 이런 데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왜 그 3SD라고 하잖아요. 삼성 SDI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아직은 좀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실 올해 1분기 실적 뉴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6년 1분기 영업 손실이 1,556억 원 정도 났어요. 근데 이게 25년 1분기에 비해 2,785억 정도 규모의 손실을 줄인 겁니다. 그땐 영업 적자가 4,341억 원 정도였거든요. 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하락세를 겪다가 손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SDI는 뭐 2025년은 물론이고 올해 1분기에도 R&D 투자를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행동인가요, 이게? 맞아요. 23년부터 25년까지의 연구 개발비를 보면 23년엔 1조 1,136억 원에서 25년에 1조 4,21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요. 그 결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 5%에서 10.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선택인데 이걸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대체 삼성 SDI의 경영진은 뭘 보고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들의 공격적인 미래 투자는 옳았을까? 그럼 지금부터 삼성 SDI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들은 2026년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1970년 삼성 NEC 주식회사로 출범해서 1999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삼성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입니다. 한때 브라운관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흐름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재편해왔죠. 현재는 크게 두 개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ESS용 대형 전지, 그리고 소형 전지 등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문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93대 7로 사실상 에너지 솔루션, 즉 배터리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BMW, 폭스바겐그룹, 제너럴모터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와 같은 글로벌 완성차 및 전력, IT 메이저 기업들을 쫙 깔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는 그런 우수한 고객사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2025년에는 창사 이래 최악의 시기였죠? 네, 매출은 13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감소했고요. 1조 7,2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3,633억 원 영업 흑자였던 것이 순식간에 적자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낸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도 부진하긴 했지만 삼성 SDI 하락폭은 업계 평균을 훌쩍 상회할 정도로 컸습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기차 캐즘이 직격탄을 날린 가운데 공장 증설이나 R&D 같은 미래 투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출하량은 급감을 했는데 정작 신규 증설 라인 돌리면서 발생하는 그 고정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거의 줄지 않아서 이렇게 최악의 실적이 났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와 원가의 스프레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삼성 SDI는 이 위기 속에서 자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자금 보강에 나섰는데요. 2025년 9월 1일에 평광필름 사업을 중국 우시영신 광전재료에 1조 1,825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기서 중단 영업이익 2,900억 원을 챙기면서 자본을 좀 든든하게 보강했죠. 또 약 1조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 부문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출 비중이 93대 7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범인 찾기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최악의 실적에 대한 책임도 그 비중 따라가는 걸까요? 한번 보면은 먼저 배터리를 담당하는 에너지 솔루션 부분은 매출이 전년도에 약 15조 6,900억 원에서 올해 12조 3,841억 원으로 무려 3조 3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도 2,176원 영업 흑자에서 올해 마이너스 1조 8,519억
9억 원으로 약 2조 가까이 악화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회사 전체 적자의 99.9%를 차지하는 주범이죠. 반면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를 담당하는 전자재료 부분은 좀 달랐습니다. 매출은 약 9,010억 원에서 8,826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보합 수준을 지켰고요. 영업이익도 1,456억 원에서 1,295억 원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꿋꿋하게 유지했습니다. 본업인 배터리에 올인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 사업이 2025년에는 훌륭한 버팀목이었네요. 전자재료 부문은 여전히 회사에 꼭 필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4.7%로 그룹 평균을 훨씬 웃돌면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영업현금 흐름을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직관적이니까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기술과의 시너지입니다.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다루는 소재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이나 코팅, 접착 소재 등 핵심 기반 기술과 아주 밀접하게 겹칩니다. 또 사업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도 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캐즘에 빠져서 침체기지만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은 사이클이 완전 정반대 국면이라서 실적 하락 위험을 분산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2025년 9월에 평광필름 사업을 1조 1,825억 원에 중국 업체에 매각한 것도 전자재료 부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LCD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저가 보조금 공세 때문에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니까 고부가 가치 핵심 사업인 OLED 소재 등만 남겨놓고 돈이 안 되는 범용 라인을 처분한 철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화학, SKC도 필름 사업 부문을 중국 기업에 매각을 한 걸로 아는데 기업들이 이제 LCD 범용 소재 사업을 접고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 이제 요새 유행하는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매출 이야기로 돌아와서 3년간 추이를 보면 23년에 21.4조였던 매출액이 25년에 13.3조로 2년 만에 매출이 38%가 증발했습니다. 핵심 원인을 정량적으로 분해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EV 캐즘에 의한 출하 둔화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재 가격 급락에 따른 판가 하락이 있고 마지막으로 라인 가동률 수출하기 동시에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 캐즘은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핵심은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라인에 소형전지 평균 판가가 3,585원에서 2,930원으로 2년 새 18% 가까이 하락했고요. 네. 같은 기간 양극활 물질 가격은 약 49.5불에서 27불로 무려 45%가 떨어진 것이에요. 많이 떨어졌네요. 즉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배터리의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동반 하락한 것이 매출 감소의 제1순위 원인입니다. 여기에 출하량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과 생산량 둘 다 빠진 셈입니다. 근데 이게 제조업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은 이익을 더 얻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시장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들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일반 제조업처럼 고정된 가격에 계약했다가 광물값이 폭등해버리면 배터리 회사는 그대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는 판가 연동 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광물 가격이 오르내리는 만큼 고객사한테 파는 배터리 가격도 똑같이 올리거나 내리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주는 배터리 단가도 무조건 깎아줘야 됩니다. 즉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과 이익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기에 뼈아픈 레깅 효과까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회사가 광물을 수입해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납품하기까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시차가 이게 발생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네, 과거에 원재료를 100원 주고 비싸게 사서 기껏 만들어 놨는데 막상 팔 때쯤 광물 가격이 폭락해서 배터리 판가를 70원으로 조정해줘야 된다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연말 결산 때 창고에 쌓인 재고 가치도 뚝 떨어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다 매출 원가를 높여서 이익을 깎아먹게 됩니다. 여기에 다음으로 큰 충격이 바로 공장 가동률입니다. 소형 전지를 예로 들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25억 2천만 개 있는데 실제 생산한 건 12억 7천만 개에 불과해서 가동률이 50%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배터리 산업은 보통 가동률이 70에서 80% 정도는 나와야 손익분기점을 넘기거든요. 그런데 50%라는 건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같은 단위당 고정비가 그야말로 폭증하는 구간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였고 공장이 절반이나 노니까 고정비 폭탄을 맞은 것. 이게 1조 7천억대 영업적자가 발생한 핵심 원인입니다. 결국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판 데다가 공장까지 놀렸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삼성 SDI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배터리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되나요? 이건 명백한 업황 전체의 문제입니다. 같은 해에 LG 에너지솔루션도 매출 25조 6천억 원에 약 1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요. SK온 역시 매출 10조 원대에 1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 SDI의 매출 감소율이나 영업 적자 규모는 동종 3, 4주 딱 중간쯤이라 SDI만 특별히 더 망가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IRA 보조금 혜택이 경쟁사보다 좀 작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공장들이 이미 쌩쌩히 돌아가
올라가서 1조 원을 넘게 혜택을 본 반면에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나 GM과의 합작 공장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이라 2,752억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보조금을 LG의 30% 수준밖에 못 받다 보니까 절대적인 손실 금액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죠. 둘째는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파우치나 원통형 비중이 큰 경쟁사들에 비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속도가 다소 느렸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더군다나 삼성 SDI는 수출 비중도 좀 높을 테니까 타격도 더 클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긴 한데 수출 비중은 23년에 89.2%에서 25년에 87.9%로 비율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수출은 19조 1천억 원에서 11조 7천억 원으로 39%나 감소했고요. 내수는 2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30.5%나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폭이 훨씬 컸죠. 이건 글로벌 전기차 캐즘이 한국 시장보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신호입니다. 25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성장률도 둔화되었어요. 그나마 국내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수요가 버텨준 덕분에 내수 방어가 상대적으로 잘 된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와 ESS의 최대 수요처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6년과 27년 사이에 미국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과 지앱 합작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수출 비중은 다시 90% 이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25년의 수출 비중 횡보는 일시적인 형상일 뿐 구조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 곤두박질 친 건 이해를 했는데 왜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박살이 난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7.6%포인트 하락한 것. 두 번째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6,400억 원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매출 총이익률 하락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전지 기준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같은 단위당 고정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25년 별도 기준으로 신규 채용과 임금 인상이 반영되면서 인건비는 늘었고 유형자산이 19조 2천억 원에서 매년 2조씩 감가상각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동률 하락은 즉각적인 원가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판관비가 전년 대비 22.7%나 증가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1233억 원이 늘어난 연구 개발비입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 시점에 R&D를 늘렸다는 것은 경영진의 아주 분명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 산업 전체의 시류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캐즘 국면에 살아남으려면 저원가 화학 소재를 통한 원가 경쟁, 전고체 같은 차세대 기술,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같은 새로운 폼팩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거든요.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회사들은 모두 R&D 비중이 매출액 대비 6%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그 중에서도 유독 과감한 편입니다. 매출이 21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38%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R&D의 절대 금액은 1조 1,400억 원에서 1조 4,200억 원까지 25%나 늘렸습니다. 보통은 매출이 줄면 연구 배열비부터 줄이는데 이들은 다운사이클을 오히려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R&D 집중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충북 청주의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면서 26년에서 27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전지, 새로운 고객사 확보의 핵심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장거리 주행과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용 고에너지 밀도 각형 전지입니다. 25년에 진행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 11건 중 9건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일 정도로 핵심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누적된 지적재산건만 21,887건에 달하고요. 특히 해외 특허가 15,499건으로 국내보다 2.5배가 많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외부기관 데이터 기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5에서 6% 수준으로 6에서 7위권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 이어서 3위죠. 점유율 숫자 자체는 다소 아쉽지만 고부가치 각형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는 확실한 포지셔닝을 갖춘 상태입니다. 기술력은 뭐 알겠지만은 아무리 돈 많은 대기업이라도 이렇게 적자가 조 단위로 쌓이는데 공장 짓고 연구 개발할 자금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는 우려되거든요. 회사 재무 상태는 그럼 안전한가요? 삼성 SDI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으로 약 2조 8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실행 중이죠. 또 투자군요. 대규모 적자에도 재무 체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부채 비율은 79.3%로 자병원 지박형 제조업 평균인 150%에서 250%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네. 유상증자로 자본을 보강한 효과가 컸죠. 다만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 89.2%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은 5조 3,900억 원 수준인데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아직 견조하고 신용등급이 AA-로 회사채 차환이 무난한
확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미뤄 볼 때 단기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근 벌어진 세계 정세 관련해서도 이제 더 중요시 되어버린 배터리 산업이잖아요. 사상 최대 적자라는 위기 앞에서도 비핵심 사업을 과감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4세대 배터리 투자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삼성 SDI인데 삼성 SDI의 앞으로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SDI의 2025년 사상 최대 적자는 글로벌 전기차 캐즘이라는 거대한 업황 충격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및 설비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과감하게 단행한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와 유동성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을 79.3%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무 체력을 증명해낸 만큼 향후 시장 반등 시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 체력을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쟁사 대비 다소 아쉬웠던 미국 IRA 보조금의 혜택은 2026년 하반기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 및 GM 합작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구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침체되었던 수출 비중이 다시 90% 이상으로 반등하면서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 감소기에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0.7%까지 끌어올리면서 확보한 2만 1천억 건의 특허는 강력한 기술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특히 26년에서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신규 고객사 확보의 키를 쥔 466파이 원통형 배터리, 피지컬 A에 탑재될 파우치형 배터리에 가시화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2026년의 매출은 14조에서 15조 원 수준,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 내외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수요의 반등 강도에 따라서 최대 1조 원 이상의 흑자 전환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캐즘 장기화 시 1조 원대의 적자가 지속될 리스크도 공존하니까 시장 시그널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장 시그널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시점으로는요. 그렇죠? 삼성 SDI는 지금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독삼사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과 독보적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